이번 이야기는 실화 어설길 검은 망토. 난 국민학교 세대다. 80년대에 국민학교 다닐 때 경험이다. 그 당시 나는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30분에 4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대부분 뛰어다녔다. 늦잠 자고 과일 따먹고 등등 가다보면 할 일이 많아서 전국엔 시간이 모자라 빨빨거리며 학교로 뛰게 된다. 시골에서 동네 아이들과 뛰면서 장난치며 학교 다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도 20년도 넘은 기억이다. 너들이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 지송하게 생각한다. 그런 본론으로 바로 때는 바야흐로 격동의 시대 80년대. 하지만 필자에게는 80년대 하면 국민학교 시절 특히나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정확히 이 사건은 국민학교 5학년 시절 87년도에 벌어졌다. 그것도 9년경으로 아직 초가을이라 무더운 날씨에 우리 반만 다른 반보다 한두 시간 늦게 끝나게 되었고 성적이 타반보다 안 좋아서 선생님이 열폭을 했던 것 같다. 책상 위에 올라가 반하고 전체가 가방을 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이게 참 불공평한 게 가방 무거운 놈만 죽어 더 난다. 하여튼 그리하여 동네 친구들은 모두 돌아간 후였고 나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연못 한 곳과 작은 산 오솔길을 가로질러 가야 했고 그곳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몇 개의 무덤이 누구의 관리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네. 지금 생각해보면 음기가 충만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음습하고 무서운 길인데 어릴 적 필자는 전설의 고향을 입을 뒤집어 쓰고 보면서도 나는 이날 이전까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귀신은 없다라고 할머니, 엄마, 아빠가 모두 세뇌시켜서 정말 그런 줄 알았다. 시골이지만 미신 자체를 부정하는 집안이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귀신 그런 게 어딨어 이러고 살았다. 어느 정도냐면 연못 맞은편에 멀리 큰 산이 하나 있고 그 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무덤이 몇천 개는 아니 몇만 개는 되는 산 한 면이 다 묘지일 정도로 큰 공원묘지였다. 여길 담력시험 한다고 밤 12시에 공원묘지 입구부터 끝까지 돌아다니고 그랬던 놈이었다. 어릴 때 시골 애들끼리 이런 내기 자주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단체로 개념이 없었구나. 그리고 공원 관계자 및 유정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당시 멋 모르고 남의 무덤에 올라가 방방 뛰어 그런 적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아무튼 그 공원묘지라는 게 밤 10시 정도 되며 관리소까지 불 다 꺼놓고 그래서 정말 불빛 하나 없는 거길 또 재밌다고 올라가고 규모가 크다 보니 거의 매일 새 무덤이 생기는데 여기 또 한 명 자나 보네 숟가락 났네 이러면서 옆으로 지나가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간이 그만큼 부어있었던 것 같다. 철없던 시절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그때는 죽음, 무덤 이런 것 자체가 내게는 공포적인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리고 단 하나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구미호는 정말 무서웠다. 이것만 나오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산에 여우가 있냐 없냐 몇 번이고 아빠에게 물었던 기억이 난다. 하여튼 그 정도로 귀신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생활이었는데 그러던 게 그날 모두 변해버렸다. 동네 친구들은 모두 돌아간 후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집으로 가야 했는데 생각을 해보라. 30에서 40분을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 정말 심심하다. 주변이 산이라 조용조용만 하고 가끔 뱀도 보이긴 하지만 내 미천한 네 놈을 살려주마 이러며 학교 다닐 때라 되도록 살생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그러고 보니 뱀도 참 많이 죽였던데 정말 도라이 집 많이 한 시기인 것 같다. 나 국딩 때 왜 그랬대. 하루는 뱀이 개구리 삼키는 걸 목격했는데 그때 개구리 왕눈이 보던 시절이었던 건가. 아마 그럴 거다. 분노가 치솟아 일부러 뱀을 찾아가며 학살했던 적도. 정말 산이며 들이며 찾아다니며 뱀을 토벌해댔다. 안 무섭냐고. 안 무서웠다. 살모사건 구렁이건. 왜? 난 개념 상실한 국딩이었으니까. 뱀이 진짜 죄가 있다면 징그럽게 생겼다는 거 하나인데 그래 뱀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지금은 내가 바퀴벌레도 못 잡거든.
애기야 또 3000% 빠졌다. 아무튼 산길을 혼자 가면 무섭다? 아니다. 수백 수천 번 다닌 길이고 한두 번 혼자 지나다녔던 게 아니니까. 무덤은 안 무섭냐고. 죽은 사람을 당최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나도 나를 이해 못할 때였다. 거의다 그때는 대낮이었다. 무서워해야 할 그 어떤 징조도 안 보였다. 이날 이전까지는. 적어도 이날 이전까지는 말이다. 하여튼 혼자 걷게 된 나는 그 따분함과 심심함으로 인해 먼저 간 친구들 욕을 속으로 투덜투덜거리며 연못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연못 모퉁이만 지나면 논두렁과 개울 사이로 난 널찍막한 길은 끝이 나고 좁은 산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때 나는 혹시나 나처럼 늦게 오는 녀석이 있나 해서 뒤를 돌아보았고, 어? 저게 뭐지? 200m에서 300m쯤 후방에 아직 무더운 초가을에 검은 망토를 쓰고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망토에 머리까지 가려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형체로 보아 어른이고 동네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만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속으로 모르는 사람이네 투덜대며 생각했다. 아 미친나? 이렇게 더운데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이상한 사람이네. 또라이인가? 그러며 산길을 들어섰고 그날따라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무덤들이 왜 섬뜩하게 느껴지던지. 무덤을 지날 때 평소에는 의식조차 못하는데 그때는 기분이 쌓이지네. 산길은 알다시피 꼬불꼬불 산지형이 맞춰져 나있는데 마을 입구까진 작은 산 모퉁이 3번을 돌아야 했다. 첫 번째 모퉁이를 돌았을 때다. 갑자기 왼쪽 숲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이 느껴진다. 가끔 사냥꾼이나 약초꾼을 산에서 본 적이 있기에 무심결에 쳐다봤는데 소나무 사이로 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야! 뭐야?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아까 보았던 그 검은색 망토였다. 말이 돼? 문제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 뒤 몇백 미터 후방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숲 안으로 안에서 옆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이 산에서 정상적인 길을 오직 내가 걸어온 오솔길 하나뿐인데 연못 옆은 가시나무가 빽빽히 찬 구렁이라 몸 작은 어린아이 하나조차 들어갈 틈이 없다. 친구들과 거기에 들어가려다가 가시에 찔리고 포기한 적이 있기에 너무 잘 알고 있다. 결국 내가 걸어온 이 길을 통하지 않고 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였다. 연못에서 이 첫 번째 모퉁이는 한 100m 정도 되나 하여간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고 내가 아무리 천천히 걷는다고 해도 겨우 1분에서 2분 사이에 저 검은 망토는 무슨 재주로 산에 올라갔으며 지금은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산에 살았지만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 보도 눕도 못했다.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나는 그 망토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 거의 조건 반사식 질주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포 정도. 그렇게 한참을 뛰어 두 번째 모퉁이를 돌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나는 그 검은 망토가 처음처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자 나는 사람인가 보네, 괜히 놀랬다 하면서도 상하의 검은색 망토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하며 안심하지 못하고 특히나 이성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난 그 일로 인해 계속 그냥 달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괜시리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왠지 나 따라온다는 생각도 들고 흔히 말하기에 정말 무서우면 발이 안 떨어진다는데 아닌 것 같다. 정말 무서우면 멈출 수가 없다. 숨이 목까지 넘어와도. 그런데 공포는 이제부터다. 한참을 달려 세 번째 모퉁이에 도착했고 난 그 망토와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졌나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니 그 검은 망토가 등 뒤에 10여 미터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오한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털이 하늘로 곤두서는 그 느낌.
뒤를 보며 한순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얼얼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해? 진짜 혼비백산이란 단어가 그때 딱 어울렸을 거다. 난 그때서야 그 정체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아니, 첫 번째 모퉁이 돌 때 반신반의하던 내가 세 번째 모퉁이에서 비로소 확실하게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여전히 고개 숙이고 망토 뒤집어 쓴 처음 본 그 모습으로 걸어오는 게 아닌가. 난 계속 달려왔고 저 검은 망토는 걸어왔고, 그런데 서로 간의 간격은 오히려 좁혀졌고, 난 육상부인데다가 거기다가 이곳은 내가 매일 같이 달리던 산길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다. 지금 보니 검은 망토는 걷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느낌이 포복의 움직임 없이 공중을 흐르는 느낌이다. 그 순간부터 정말 나는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한숨에 산을 총알처럼 빠져나왔다. 지금 생각이지만 경기 춘천시에도 그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사력을 다한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없었던 힘도 더해지면서 내가 숨쉬는 흔들림조차 안타깝게 느끼며 달릴 정도로 그때 심정이 다급했으니까. 마을 입구에 동네 친구 집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달려와서야 난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난 친구 녀석과 그 검은 망토의 정체가 뭔지 알아내야 한다며 도대체 누가 나오나 보자 하며 둘이 입구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무서운 만큼 호기심도 있었던 나이니까 10분에서 20분, 1시간 가까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이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그렇다고 산에 다시 들어가 볼 용기는 없고, 길은 여기 마을로 향하는 오솔길 하나인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것이다. 진짜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하니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어릴 적 경험이지만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지금까지도 난 내가 본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른다. 확실한 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광경이었고, 귀신이라면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 후로 이렇게 벌건 대낮에 희귀한 경험을 하고 나니 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는다. 그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다.